자, 일단은 황대현 매니저님부터 두 종목이니까 요 가져온 종목에 대한 한 줄평, 깔끔하게 한 줄평으로 해볼 수 있을까요? 현대 오토에버 소프트가 하드를 제어하는 세상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이비전 시스템은요? 최대 실적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 실적. 실적 중요하게 보는 그런 분석들도 굉장히 많은데 하이비전 시스템 실적이 나온다. 자, 고경현 매니저님은 한빛소프트요? 게임 시대는 계속된다. 좋습니다. 예, 된다 아닙니다. 된다입니다. 계속 된다. 알겠습니다. 한빛소프트 대 하이비전 시스템, 현대오토에버입니다. 자, 황대현 매니저님부터 하이비전 시스템이랑 현대오토에버 중에서 자신 있는 거 가겠습니다. 3분 스타트. 이번엔 둘 다 자신 있습니다. 자, 현대 오토에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난번에 가져와서 수익을 내고 다시 그 재편입되는 겁니다. 누리목이 와서. 일단 그 현대 오토에버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프트가 하드를 지배하는 세상이 온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그 현대 오토앱은 아마 우리가 이제 현대 유아 또는 만도 이런 부분은 뭐 에이다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 많이 이제 익히 알고는 있는데 현대 오토앱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아까 이제 힌트를 소프트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렸는데 요번에 이제 이 기업이 이제 가장 그 중요했던 부분은 그 소프트웨어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번에 합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내비게이션 쪽에 그 현대 그 MN소프트하고 또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그 현대 오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합병을 했는데 제가 좀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되게 이제 합병을 하면은 기업이 막 그 혼란스러울 때 그냥 확 합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대 오토론이나 이런 부분의 소프트웨어 어떤 재무 구조나 그 실적 부분이 상당히 다들 긍정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합병했기 때문에 이제 4분기에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부각되는데 이렇게 합병을 하면서 재무 구조가 도리어 개선된 이런 하나의 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자산이 이제 한 1조 5천억 정도의 그 현재 재무적으로 탄탄해졌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재무구조는 어떤 기초적인 어떤 체력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과연 그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무기를 만들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최근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그 배터리 2차 전지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가 상당히 높았던 부분인데 어느 정도 완성이 됐습니다. 불만 안 나면 됩니다. 최근에 불만 나는데 왜냐면 갖다 꽂으면은 이제 전기차는 움직입니다. 자율주행차도 가장 핵심이 한 30%가 그 2차 전지인데 앞으로는 그 미국을 본다면은요, 미국에서 그 최근에 들어와서 테슬라가 주가가 반등했던 부분은 제가 저번에 일산 한번 가봤다 그랬죠. 소프트웨어 쪽 전장 우리가 디지털 콕핏 뭐 이런 쪽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소프트웨어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페이스북도 그러고 최근 들어오면서 리비안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앞섰던 부분은 배터리 남이 만들어주면 되고 소프트웨어가 앞서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현대차가 이 GMP를 갖다가 생산을 하면서 이제 막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근데 이 부분에서 뭐냐면 자율자동차로 갈 때 바로 이제 그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는 하드 쪽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 봅니다. 경량화도 요새 주가들 많이 떴잖아요. 그런데 소프트웨어 쪽에 그 흐름들이 그 소프트웨어 부분들이 이제는 앞으로 정도 계속해서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은 결국 자율주행 등 이렇게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차량용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중요도가 증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면 중요도가 증가가 된다는 건 매출에 이어질 수 있고 매출은 뭐냐? 손익에 이어질 수 있는 이러한 그 흐름을 좀 만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구조적으로 합병의 효과 또 매출의 효과에서 수익성 부분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고 새롭게 재평가되는 기업이다. 알겠습니다. 꿋꿋하게 말을 아니, 이어가시네요. 마이크가 내려가서 안 들리니까 제 쪽으로 와가지고 제 마이크를 이렇게 쓰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현대 오토에버 어떻게 좀 관심이 있어서 질문할 게 있을까요? 아니면은 현대오토에버 지난달에 7% 수익을 내고 나가셨었잖아요. 예. 근데 현대차가 지금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에도 불구하고 제네시스랑 전기차 판매량이 되게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주가가 못 가는 이유가 뭘까요? 연동이 될 것 같아서. 일단 그 우리가 이제 그 현대차만 보면 주가가 못 가는데 지금 우리나라 그 주식을 잘 보시면은요 미국과 그 상당히 언밸런스가 돼 있는데 특히 대형주가 요새 못 가고 있습니다. 웬만한 종목들이.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좀 안정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SK하이닉스 좀 움직였잖아요. 4분기에 가면은 바로 아까 그 말씀하신 차량용 반도체 부족 부분은 이제 그 작년 10월부터 이뤄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TSMC가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자동차 부분이 이제 그 3분기 실적이 그래도 뭐 다들 예상했기 때문에 4분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컨퍼런스 콜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마 차량용 반도체 부분이 그 현재 그 수요가 된다면은 최근에 우리가 딱 보면 중고차 시장에서 엄청나게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차도 지금 그 한 달 정도 걸리고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매출이 일어난다면 매출과 더불어서 주가는 지금은 아니더라도 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요거 짧게만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후다닥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혁님께서 질문이 수급이 없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투자자별 수급을 보니까 기관 쪽에서 10월 내내 샀어요. 계속해서 많이 샀습니다. 근데 요거 지금 얘기가 9만 원에서 11만 원까지 올려놨는데 그 개인 투자자들이 좀 안 사주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근데 기관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 어쨌든 11월 한 달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좋지 않을까? 수급이 진짜 없는 건지 아니면 팩트가 뭔지. 예, 기관에도 그레이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금융투자는 단타랍니다. 근데 연기금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보시면은 그 연기금 쪽에 많이 그 매수를 들어왔는데 기관들의 특성은 뭐냐면 절대 한꺼번에 개인 같이 안 삽니다. 100%를. 두고 평균적으로 그 사가지고 평균 레버리지 가격과 맞춥니다. 그래서 막판에 이제 주가를 좀 많이 삽니다. 그 올립니다. 그래서 최근 기관이 사서 주가가 안 오른 거 기관도 올려서 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래서 평균가를 낮춰서 사가지고 올라갈 때 비로소 이제 조금 더 사가지고 위에서 파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 기관이 사면서 주가가 안 올리는 건 도리어 기관한테는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렇게 보고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시장의 신호라든가 아니면 주가가 양봉이 딱딱 나오면 이제 개인들이 그때 들어오면서 힘이 가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